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나는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있었다. 곧 사회로 내던져지는 나이. 나는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사회에 유용한 사람일까? 어떤 말을 해도, 누구와 대화해도 꼭 말과 말 사이엔 습관적으로 한숨이 섞여 나왔다. 이미 대학생이었지만 교복이 아직 어색한 중학교 1학년처럼 나는 4년이 흐르는 동안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저 성실하게 학교 커리큘럼대로 공부하고 꾸역꾸역 성적을 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없는 방학이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텅 비어버린 하루가 괴로웠다. 그렇게 흐르는 시간은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른다는 게 한편으로 난도감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개수만 늘어난 나이테를 가진 난 이제 무릎 앞에 서 있었다. 무엇을 하고 살 건가? 무시하고 갈 수도 계속 거기에 멈춰 서 있을 수도 없는 질문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모르는데 이젠 직업을 찾으라니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이 제일 난감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면 일단 뭐든 해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도 알지 못했다.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딴짓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는 말을 들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관성적으로 대학생이 되고도 공부만 한 사람이 되었다. 한가하면 뭘 해야 할지 몰라 핸드폰만 보는 성인. 분명 있었는데 조금씩 도둑맞은 취향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때 하고 싶었던 딴짓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데는 꽤나 오래 걸렸다. 대학의 또 다른 과제가 나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딴짓이 나를 찾는 열쇠였다는 걸 취업이 현실로 닥친 4학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던 지난 12년과는 상반되게 이젠 알아서 하고 싶은 걸 찾으라니 참 가혹했다. 나도 그냥 친구들처럼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하나?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그래야 하나? 아니면 하고 싶다고 세뇌를 시키면서 그래야 하나? 남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쫓아가는 것이 나에게 맞을까? 데자뷰 같았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인가? 그곳에 내가 없었는데, 남들은 내가 아닌데, 이번에도 내가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어릴 때 꿈이 있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고, 그때 나에겐 반대를 무릅쓰고 헤쳐나갈 용기는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친구들처럼 공부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해도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한 채로 난 아직도 그걸 후회한다. 도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떳떳하지 못했던 걸. 다시 돌아온 선택의 순간이다. 정말 나의 결정이 필요했다. 내 삶은 유한하고 우주는 거대하다. 나는 100년쯤 잠깐 왔다 가는 인간이다.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 산다면 그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귀 기울였다. 난 뭘까
누구일까? 나를 천천히 첫 장부터 한 장 한 장 훑어보았다. 자신이 없어, 애써 꿈을 부정하고 내가 듣는 모습. 사람들의 시선 뒤에선 몰래 그 말을 되뇌이며 상처받던 어린 내 모습이 지나갔다. 즐거웠던 시간과 행복을 느꼈던 충만한 내 표정도 지나갔다. 그런 내가 귀퉁이에 조심스레 써둔 작은 글씨들을 들여다보았다. 조용히 삼켰던 꿈이 거기 있었다. 그러나 다 커버린 나에겐 꿈도 꿈의 조각도 없다.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할까? 시도가 무의미해져도 상관이 없었다. 그냥 나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게 생긴다면 용기를 내야겠다. 외면하지 않고 아껴줘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내가 글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건 순전히 나를 둘러싼 어지러운 생각들을 메모장에 다 쏟아내고 나니 후련해진 마음 때문이었다. 그 이후론 자주 내 생각을 글로 적으며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 매일 꾸는 꿈들, 항상 하는 망상들로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내 이야기를 적기도 했다. 그런데도 글을 쓰고 읽는 일이 나에게 특별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몰랐다. 친구들과 만나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내가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고 친구들도 신기해하며 그때부터 글이 나에게도 특별해졌다. 그러고 보니 난 어릴 때부터 뭔가를 만들고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했다. 창작을 좋아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구체적으로 뭘 창작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걸 하려면 당장 뭘 해야 할까? 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천천히 다시 생각하자.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글 쓰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글을 쓰기 전 영화처럼 영상이 떠오르고 내 글은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내 꿈과 영상이 어떠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 머릿속 영상을 만들어내고 기획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다시 꿈을 가졌는데 꿈은 나와 저 먼 우주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본 적도 갈 수도 없는 곳에 황량하게 떠도는 행성이 내 꿈 같았다. 나는 꿈과 관련된 전공을 가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 현실적으로 나는 내세울 만한 경력도 스펙도 없었으니까. 나 스스로도 정말 할 수 있냐고 매일 물었지만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물었다. 확신이 들지 않았다. 무서웠다. 후회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으니 앞으로는 몇 년 뒤에 내가 또 후회하게 둘 수 없었다. 두렵지만 그게 내 결론이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젊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다. 그렇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매일 흔들린다. 평범한 삶을 살까 고민한다. 창작을 하며 산다는 게 쉽진 않기에 불안정함에 던지는 내 시간과 청춘이 유의미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 요즘은 다양함을 수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쓸모가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취미, 일상, 잘하는 것을 공유하며 다채롭게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그럼으로써 나의 취미와 일상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에 있어서 나는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곳에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